자, 들어갑시다. 저희가 들어갈 부분은 오늘은 통합교육입니다. 예전에는 통합교육을 하자라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통합교육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 어떤 통합? 물리적 통합은요.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인 통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쪽이 포인트가 되는 쪽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통합이다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하면 이제 통합의 유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나눠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기출문제로는 나온 부분은 아닌데요. 자, 우선은 통합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크게 물리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교육과정적 통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니다. 물리적 통합은 어떤 겁니까? 일반 학동과 장애 아동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 되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도달해 있는 게 물리적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수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 아동이 어디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에 입급을 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는 물리적 통합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장애 아동을 일반 교실 안에 집어넣어 놨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적인 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아동이 그 안에서 같은 활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옆에 일반 학생들과 같이 친분 관계라 그래야 되나?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특히나 그래서 통합교육이 많이 됐는 애들이 누가 통합교육이 많이 됐어요? 학습, 정서, 자폐 중에서도 경도 자폐라고 하는 약간 아스퍼거 쪽, 그 다음 지적장애 중에서도 뭡니까? 경도 애들. 실은 중증인 애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아직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학급이라고 해도 뭡니까? 거의 전일제 수준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웬만하면 일반 학급에 입급될 수 있는 수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 경증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증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반 학생들과 어느 정도 상호작용도 할 수 있을 거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적 기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점이 들어가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다? 같은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될 거고 아직 교육 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 쪽에서는 사회적 통합 쪽, 그 다음에 우리 중등에서도 누구 애들 말합니까? 지적장애, 학습장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경증이고 그 다음에 자폐 중에서도 즉 고기능 아니면 아스퍼거 쪽 같은 애들은 뭡니까? 사회성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다뤄지게 되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이거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초점은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 쪽이고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먼저 하게 되죠.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말 그대로 교육과정이 통합되었다. 교육과정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배우는 거. 애들이 배우는 게 어때? 같아야 된다. 같은 부분을 배워야 된다. 자, 학교라고 하는 곳은 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근데 그곳 안에서 학생들이 뭡니까? 우리 장애 학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일반 학급 가면 우리 애들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상한 소리 지르면 쫓겨나오죠. 이상한 짓 하면 일반 쌤들이 참다가 안 되면 특수학급 교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얘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우리 장애 학생들이 지금 일반 학급이라고 하는 곳에서 적절한 수업을 받고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교수를 받지 못하는데 얘를 거기 넣어놔야 되느냐? 아니다. 그럼 분리를 시키냐? 그건 더 문제다. 그러니까 넣어놓은 이곳에서 그들에게 적절한 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학생이 위치한 곳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데 이게 일반 학교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죠? 집단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초점 자체가 약간 바뀌었는 게 예전엔 교수를 제공하자만 들어가는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는 단순 교수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로 그거를 지금 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뭐다? 평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선생님 여러 가지 평가 조정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뜬 이유 자체가 예전에는 교사가 학생한테 가르치는 교수 쪽이 초점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학생이 얼마나 학습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거를 평가하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관련된 쪽이 많이 초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추세예요. 문제를 알아야 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요거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교육과정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죠. 첫 번째,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됐을 때 보조공학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얘를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선 각각의 장애 아동의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 장애 아동들에 따른 교육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여기에서 우리 특수교육학 전체 다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생들이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 부분에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초점 자체가 이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라고 하는 쪽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교육과정적 통합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합 교육이다라고 하는 걸 그 유형 중에 뭐다?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는 거에 맞추어서 이제 하나씩 훑어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통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교육과정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 통합은 어떤 거예요?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셔도 됐는데 뭡니까? 우리 애들이 일반 교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특수유사는 뭐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일반의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안 하면 우리는 사라집니까? 자, 그래서 완전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과 특수라고 하는 걸로 나눠 놓으면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돼요. 쌤들 혹시 그 일반 수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복수 전공자 제외합니다. 그리고 쌤들 거기 시험 뭐 치는지 아니면 교대 쪽에서 뭘 배우는지 그쪽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린 너무 특수만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같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애들이 같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역으로 우리가 뭡니까? 일반 교사와 같이 수업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일반을 모르고 일반은 특수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배쳐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일반 쌤 우리 애들 너무 안 봐준다. 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라 그런다. 근데 일반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왜 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학부모들 민원 들어오죠. 얘 때문에 수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얘를 왜 거부를 못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죠. 그래서 실은 학교 재구조화라고 하는 게 부분 자체가 나오고 협력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은 서로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제 전문가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협력이라고 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 협력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팀 접근과 협력 교수입니다. 자, 이거는 특수교육 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쌤도 혹시 특수교육 평가 단계 아십니까? 선별, 진단, 적부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 배치, 형성, 평가, 총괄 평가로 이루어진 단계 기억나십니까? 자, 쉽게 말해서 우리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을 뽑고 얘들이 어떻게 특수교육 대상자이며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를 하는 전 단계를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가 모이는 과정, 그것을 팀 접근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협력 교수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르치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실 안에서 2명의 교사가 수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특수교육 평가 전 단계의 영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합쳐서 움직이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협력 교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사랑 그 다음 특수교사랑이 결국에는 수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원래는 한 교실에 한 명의 교사가 수업을 했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2명의 교사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인가, 그것이 협력 교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팀 접근부터 갈게요. 팀 접근은 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학문적, 간학문적, 초학문적 접근이라고 하는 3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학문적, 말 그대로 뭐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영역의 전문가가 모여서 그 학생을 평가하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말 그대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있기만 할 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각 아동을 전문가가 따로 만나서 진단 평가를 하고 교수도 따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학생에게 하나의 통합된 중재 이런 거 자체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영역의 전문가가 각기 진단을 하고 교수를 제공을 하는 것은 같은데 교수를 제공을 하기 전에 서로 연락을 해서 전체 체계를 하나로 모아서 통일된 중재를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쌤들 교수님들이 화합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없을 텐데. 혹시 아니면 뭐 정책 토론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재미없어서 우리가 끄는 이유가 뭡니까? 맨날 자기 말밖에 안 하죠. 여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건 내 영역만 알고 상대방의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자신의 영역 자체만 주장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영역에 따른 이해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구나라고 해서 나타난 게 이제 초학문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학문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각각의 아동을 만나고 평가를 하고 진단을 했는 반면에 이제는 어떻게 된다?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야 어떻게 다 같이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처음에 어떻게 한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원형 진단이라고 하는 거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재도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제공을 할 겁니다. 말이 돼요? 여러 영역의 전문가가 동시에 다 들어가서 한다라는 게 안 되죠. 그래서
한 명의 주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영역의 전문가의 역할을 받아서 그 학생에게 중재를 제공을 해줄 주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학생이 위치한 통합된 환경 안에서 중재를 제공을 하는 것, 그것을 초학문적 접근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정의, 그 다음에 각각의 나타나는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특히 초점 자체는 이 초학문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진단 방법, 주 서비스 제공자가 나타나기 위한 역할 전이의 과정, 그 다음에 지금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이 과정을 전체 다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 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협력 교수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명의 교사가 한 교실 안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여 실질적인 교수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집단을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지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팀 티칭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집단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한 명은 교수를, 한 명은 지원을, 하나는 둘 다 팀을 짜서 같이 교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자체가 학생들의 집단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집단을 어떻게 나누고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느냐, 그걸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평행, 병행 같이 하셔도 되고요. 대안, 그 다음에 스테이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평행 교수는 어떤 겁니까? 우선은 집단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똑같이 나눴습니다. 크기가 똑같이.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집단 안에 아동은 랜덤이에요. 이질 집단이긴 하지만 집단 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을 해서 똑같이 숫자만 갈라놓은 형태. 그리고 나서 교사가 가르치는 거는 같은 자료, 같은 내용을 각각 가르치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사 한 명당 학생의 인원수 자체를 떨어뜨려 놓은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교사 한 명이 50명을 보는 것과 25명을 보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한 명이 케어해야 되는 숫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에 특히 학생과 교사의 피드백이 높아지면서 복습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안교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눕니까? 대집단과 소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대소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수준이 달라요. 여기는 어떤 집단 간의 수준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집단 간 수준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심화나 보충학습처럼 개별적인 다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집단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집단,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개별적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가 심화도 되고 보충도 됩니다. 여기는. 자, 그게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수겠죠. 그래서 대소 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 스테이션 어떤 겁니까? 스테이션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의 주제에 연관되기만 하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배울 필요가 없는, 그 다음에 계열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죠. 이거부터 배워도 되고 이거부터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교사가 스테이션을 맡고 어떻게 학생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배우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교사가 맡는 영역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교사가 맡는 영역 이외에 학생이 독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따로 만들어서 학생이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과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테이션 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사가 협력을 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교육과정 통합을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아까 제가 교육과정 통합을 하는데 밑에 여러 개 적었죠.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보편적 학습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보편적 학습 설계 공학에 가면 나올 건데 어떤 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학습을 설계하겠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육과정을 처음에 만들 때 쉽게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학생 모두 전체 다가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 학습 설계가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 학습 설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 어떤 변형, 다른 교육과정이 필요 없이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게 하나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되면 특수아동이 아니죠. 특수아동 정의가 뭡니까? 그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학생들. 그러니까 보편 교육으로 해당되지 않고 뭡니까?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수 아동들이기 때문에 일반 보편적인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뭐다? 일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학생들을 포함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는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를 통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것 하나.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게 안 됐을 때 학생의 IP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일반 교육 과정을 수정을 하게 되는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다? 보조공학이라고 해서 학생의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자체를 그 통합교육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수단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학적으로 가셔가지고는 보편적 학습 설계랑 보조 공학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에서는 그 중에서 말한 교수적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교수적 수정을 제가 교육과정 수정으로 쓸게요. 실은 교수적 수정, 교수 적합화, 그 다음에 적응 교수, 그다음 뭐 참 여러 가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쌤들 지금 제가 교수적 수정 해놓고 마인드맵 한 장짜리에 교수 환경의 집단의 내용의 방법의 평가 방법의 수정, 이거는 그 한 교수님, 이승희 교수님 그 기준 하나만 제가 언급해 놓은 것밖에 없고요. 이거는 나누는 교수님에 따라 기준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거를 지금 요렇게 나누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요렇게 나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교육과정적 수정, 이거 자체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교육과정 수정과 그 다음에 교수적 수정. 자,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냐 하면, 아니면 이걸 교육과정적 수정하셔도 됩니다. 여기 용어가 다 혼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걸 나누는 기준 자체는, 자, 교사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학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가르칠 거죠. 뭐 가르치실래요? 교육과정. 결정 누가 합니까? 교사가 하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 그래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과 교수를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교육과정 아니면 교과서 뭐 재구조화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가서 쌤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내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두 개를 나누면 교육과정 수정과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걸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적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래 어떤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일반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하시면 더 쉽겠죠? 일반 학생들이 쓰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바꾸겠다. 그게 교육과정적 수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쉽게 예의 초점 자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는 큰 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목표 자체, 우리 학생들의 목표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 주시면 얘가 구분이 좀 쉬워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중다수준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중복교육과정이 들어갑니다. 중다수준교육과정이 어떤 겁니까? 중다수준교육과정. 여러 수준의 교육과정이 겹쳐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교육과정 안에서 목표가 옵니다.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그 수업 시간 전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교과 안에서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일반 학생들이 쓰는 목표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가 다 들어갑니다.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다 들어가는 게 중다수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장애 학생의 목표가 어디서 온다고요? 일반 학생들이 쓰는 교육과정 같은 교과 안에서 오되 난이도가 조건이 다른 것을 중다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교육과정은요. 중복교육과정 아니면 교육과정 중첩이라는 말을 써요. 중첩은 언제 쓰는 거예요? 뭔가 겹쳐져 있을 때. 자, 겹쳐지려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 그래서 교육과정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 여기는 전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교실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활동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동들의 목표 자체가 어디서 온다? 일반 애들은 공통에서 우리 애들은 다른 교육과정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본교육과정에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조 아니면 의사소통, 직업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거에서 추출되는 목표를 가지는 경우 그것을 중복교육과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교과로 나오는데 교과보다는 정확히 영역 교육과정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조금 되게 많이 혼재가 돼요.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적 수정입니다. 여기는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목표가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자,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환경, 그 다음에 집단, 그 다음에 방법, 내용, 그 다음에 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은 내용 부분에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교수 내용의 수정에 중다수준교육과정, 중복 중첩교육과정을 해놓은 거는 기출문제가 요걸 이렇게 나눠놔서 제가 넣어둔 것밖에 없고요. 실제로 교수님 책에 보면 여기 교수 내용의 수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수준이다, 그 다음에 뭐 달라진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우시고 그냥 요걸로 생각을 해두시는 게 그냥 전체 요 근래 책에서는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기준에서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교수 환경에 따른 수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선생님들 환경 미화 왜 합니까? 교사 골탕 먹이려고? 신규 교사들? 처음에 제일 머리 아픈 게 뭐예요? 환경 미화죠. 선생님들 교생 가셨을 때 환경 미화 해보신 적 없으세요? 좋은 담임 만났네. 웬만하면 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뒤에 뭐라 그래야 되지? 뒤가 넓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반 애가 이때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
환경미화 할 때는. 왜냐하면 각각의 애들 판 있잖아요. 뭐 그걸 걸어주면 10명 되면 10개를 쓰면 되는데 6명이면 6개밖에 못 쓰거든. 4명분 자리는 내가 메꿔야 되지. 그래서 쉽게 말해 환경미화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쌤 환경미화 할 때 우선 조건이 뭐예요, 거기? 그냥 채워 넣으셨습니까? 보통은 그걸 통해서 학생이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서 학생의 자료를 게시하는 부분 자체를 만들게 되고요. 왜 계절별로 만들 것 같아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 혹시 잡해 있는 교실에 너저분하게 붙어놨는 거 환경미화 하시는 선생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그때 저희 교감쌤이랑 싸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희 반에 자폐가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걔가 작년에 저랑 같이 들어간 선생님 반이었거든요. 그 반 나무가 싹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요만한 잎을 보지 못합니다. 새순을 이렇게 다 따야 돼요. 자폐니까. 그래서 걔가 왔다 가고 나면 교실에 모든 반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줄기만 이렇게 서 있는. 그런데 갑자기 저희 학교에서 달력을 다 제공을 해준 거예요. 달력이 어떤 달력이었냐? 뗐다가 붙이는 달력. 그거를 그냥 전 학년 교실에 다 똑같이 맞추어서 다 이렇게 제공을 한 거예요. 걸래요. 우리 반은 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업이 안 되지. 자, 우선은 붙어 있는 걸 본 순간 자폐는 어떻게 됩니까? 떼야 됩니다.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으면 자폐가 아니에요. 다 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떼지 않으면 뭡니까? 이걸 하고 떼고 오겠지.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우선 첫날은 걸어놔야 될 것 같았어요. 3월 첫날부터 교감이랑 싸울 순 없잖아. 그래서 붙여놨어요. 첫날 몇 개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첫날 이거 붙였는 뭐 날짜 붙일 거 아니야. 몇 개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한 5개가 넘게 없더라고. 제가 당연히 못 떼게 했고요. 떼면 뺏어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다 했겠죠? 근데 제 시선을 피해서 없앤 게 그만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다 뗐어요. 그래서 알죠, 쌤들? 그 배경만 남아있고 안에 그 숫자가 하나도 없는 형태. 그래도 우리 교감쌤이 저거 왜 저래 냈냐고 다 붙이래. 그래서 안 된다고. 저희 반에 누구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그거는 환경미화가 아닙니다. 우선은 뭡니까?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실 환경 자체는요. 교수를 할 수 있는 기본 환경 자체를 첫 번째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소음을 없애고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조명을 적절하게 하고 지적장애 학생들 주의 집중 산만한 학생들은 뭐예요? 그거를 분산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는 게 먼저죠. 그래서 교수 자체가 이루어지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물리적,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단은 어떤 집단을 말할 것 같아요? 학생 집단을 말합니다. 자, 우리 집단 나왔었죠, 이거. 협력 교수는 저기서 말한 교수 집단의 수정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거는 교사가 어떻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방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교사가 내가 목표를 정확히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생들의 집단을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협동학습과 또래 교수. 그래서 협동학습 자세히 또래 교수를 자세하게 또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활동이 뭐예요?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조각별로 짧은 세션별로 나누는 걸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명확히 어떤 건 나눌 수도 있겠지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무언가 학생한테 구체적으로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 다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가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평가를 해야 됩니까? 학생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필 검사를 실시하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자, 이거는 얘가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방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라고 하는 걸 얼마나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자체는 모두 다 메꿔줘야 된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평가 방법을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있죠. 그거를 평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평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내용 수준 자체는 바꾸지 않고 지금 똑같은 내용 자체를 지금 평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공간을 바꾼다, 방법을 바꾼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바꾸는 형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간다? 환경에 관련되는 거, 도구에 관련되는 거, 평가 방법에 관련되는 거 각각 2가지씩 해서 6가지 평가 조정 방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가 공간, 시간, 제시 방법, 응답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자료, 그 다음 보조인력 이런 거 들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되는 애들이 있죠. 그럴 때는 무엇을 쓴다? 대안적인 평가. 자, 대안적인 평가에서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게 있다? 수행평가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형태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거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의 그 결과 자체가 수치화로 되기보다는 거의 서술식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보고 서술로 써주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 자체를 수치화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도달하기 위한 걸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한 채점 준 거라고 하는 걸로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통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수적 수정의 절차도 마인드맵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자체는 언급을 거의 다 해놨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교수적 수정 안의 유형들. 그 다음에 요즘은 평가 방법에 관련된 쪽이 가장 초점이 되고요. 이거는 교수라고 하는 것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초점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쪽으로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 나올 게 없으니까 다 뻗어나가야 되겠죠. 이쪽 계속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통합교육처럼 쉬운 영역은요. 단순하게 이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이거를 다른 쪽이랑 같이 응용하고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책 들어갑니다. 자, 40페이지 가면 통합교육의 이해 들어갑니다. 자, 통합의 개념부터 나옵니다. 자, 통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이때 이 통합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된 것 자체는 똑같으나 그에 해당하는 영어는
모두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줄 가면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학생이 자신의 요구에 만족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 제한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장애 학생을 적절한 교육 환경에 배치하는 절차를 말을 합니다. 자, 이거 지금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리적 통합이요, 쉽게. 완전 물리적 통합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에게 그 학생이 활용이란다.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가장 통합적인 환경 있죠? 그쪽에 배치를 하는 거. 그래서 쌤들 혹시 피라미드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특수학급,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진 거 보셨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강하고 넘어가게 절대 지금 이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가 물리적 통합이 끝났기 때문에 물리적 통합이 어쩌고 저쩌고 자체가 나올 거는 물리적 통합이 사회적과 교육과정적 통합의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 안에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임용을 쳤을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10번째 줄 정도 가시면요. 자, 인터그레이션이라는 의미는 한 10번째 줄, 그러나 이러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그레이션의 의미는 장애 학생을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로 모두 합쳐야 한다는 교육 환경의 통합만을 언급할 뿐, 물리적 통합이죠. 통합된 환경인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 자체는 뭡니까?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은 뭡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지역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배우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교육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겨나는 개념 자체가 두 줄 내려오면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인터그레이션이란 용어 대신에 부분을 전체에 포함하여야 하며 부분을 전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애 학생도 일반 학생들 안에 포함이 되어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용어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영어 변천 자체도 뭐했어? 물리적 통합에서 교육과정적 통합으로 흘러갔다. 그거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1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자, 그러므로 교육에서의 통합은 모든 학생이 사회적, 학업적, 문화적 공동체에 속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자신의 학습 능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학업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목표, 교재, 방법, 평가 및 조직의 조정과 적합화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학습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사회적, 교육과정적 통합도 같이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셔가지고요. 48페이지로 가시면 지금 통합교육의 이점과 장애물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쌤,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쌤 이거를 아셔야지 쌤들이 나중에 특수학급에 가셨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쌤도 우선은 우리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 들어갔다. 그 반 담임 선생님 표정은 우선 어떻게 될까요? 제비뽑기를 잘못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교사는 막을 명분이 없어요. 일반 교사가 만약에 우리 반에 얘를 못 4시간에 이 학생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화내지 마시고요. 차별금지벌 내미시면 됩니다. 선생님 벌금만 좀 내시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저도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학부모의 민원은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극성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는 다 뭐랑 연결됩니까? 학업 성취도. 얘 때문에 공부에 방해된다. 이게 생각보다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 학생 입장도 보시긴 하셔야 되지만 일반 학생의 입장에 관련된 쪽을 그나마 조금 봐두시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분리교육의 문제점 자체가 나오고요. 자, 쌤, 분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뭘 것 같아요? 자,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끼리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잘못된 거 배우죠. 제대로 모델링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애들도 모델링이 제대로 관찰학습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그래도 남 따라 합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 사이에 있으면 그들의 하는 바람직한 행동, 나쁜 행동도 따라해요. 그래도 바람직한 행동도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특수 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 애들만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무언가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이제 단락 가시면 이와 같은 분리교육의 단점에 반하여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사이에 장기적이고 이질적인 상호작용이 기술, 태도, 가치관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다음 단락,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상호작용을 촉진을 하죠. 상호작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회적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리적 통합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상호작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사회적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배우다 보면 항상 1, 2, 3단계 있으면 3단계가 제일 좋으니까 1단계는 잘못됐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통합의 가장 첫 번째 통합은 뭡니까? 물리적 통합입니다. 그게 없으면 뭔다? 2단계, 3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통합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쪽으로만 일반이란다. 우리 장애 학생들 쪽으로만 쭉 나와 있기는 한데 50페이지로 가시면 통합교육의 아니란다. 두 번째 단락.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들에게 생활 연령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일반 학생들과 상호작용 자체를 하면서 뭐예요? 생활 연령에 맞는 환경 자체가 그냥 만들어지게 되고 자료나 모든 것 자체가 같이 자연스럽게 제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또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을 기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육 과정에 접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따로 나오겠구나. 쌤, 우선 일반 학생들 기준에서 장애 학생이랑 같이 있었을 때 장점이 뭘 것 같습니까? 우선은 장애 학생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이 우리 애들 데리고 다니거든, 잘 데리고 다니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엄마들한테 안 통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 장애 학생이 있는 반과 없는 반의 연구 결과를 했을 때 어떤 반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았을까요? 장애 학생 있는 반. 왜요? 교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쟤한테 적절한 개별화된 것 자체까지는 일반 교사가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안 배웠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근데 제가 앉아 있으면 한 번 설명은 더 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하고요.
중요한 걸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서 자, 이거 먼저 보자, 이런 형태라고 해서라도 이게 교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대요, 교사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구한테 좋냐? 학습 부진 애들 있죠. 일반에서도요, 학습 장애까지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반 안에서 각각의 학습 부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있습니다. 걔들이 학업 성취도 자체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장애 학생이 있었을 때 교수 방법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학급 성취도 자체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로 나왔는 형태입니다. 뒤에 저쪽에 가면 언급되는 부분이 잠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의 장애물 자체가 나오는데 51페이지 가시면 5번째 줄,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것은 이동 서비스와 교육의 이중체계와 같은 물리적 장애물과 제도적 장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동 서비스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학교의 물리적 구조, 장애 학생의 이동에 필요한 서비스 부족인데, 우선은 지금 시설 관리 그거에 따라 학교 자체가 이런 시설 자체가 보편적 설계를 포함을 하기에는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뭡니까? 아직은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중요해요. 교육의 이중체계. 그래서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으로 분리된 교사 양성체계. 그 다음에 재정체제 및 행정체제와 같은 제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장애 학생들 같이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이란 어떠한 그 외부 활동을 같이 나갔습니다. 지원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반 쪽에서 나가면 안 되죠. 특수 쪽에서 따로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곳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갔을 때 애들 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원, 학교 자체의 지원 자체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 쓸 때 얘 자체는 장애 학생의 지원 따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교사를 뽑는 양성체제. 분명히 따로 돼 있죠. 시험, 교대 시험, 그 다음에 초등, 특수, 우리 중등만 해도 뭡니까? 교과로 되어져 있지만 따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대에서, 그러니까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 교대, 우리는 뭡니다? 초등, 특수 따로 아예 되었죠. 배우는 내용 자체도 어떻습니까? 선생님, 우리 일반 수업 들으신 적 있습니까? 선생님들 중등 선생님들은 교과 때문에 좀 들으셨던 거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쪽 애들을 이해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수업을 했고 들었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쪽을 위해서 듣는 게 있습니까? 물론 특수교육학이 교대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교양 한 과목으로 들어가지고 우리 전체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일반 모르고요. 일반도 특수 모릅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무언가를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려면 뭐예요? 학교 재구조화. 아예 교육부 전체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가시면 이제 한편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일반 학생, 교사, 학교 관리자 및 부모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장애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장애 학생에 대한 거부 등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장애 쪽 작년에 특히 시끄러웠던 일 많잖아요. 학교에서 뭐 폭행 관련되는 것들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게 제일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자폐 학생이 어린 애기 이게 밖으로 던져가지고 사망 사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몇 년 전에.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좀 시끄럽게 신문에는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휴, 또 큰일 났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모든 자폐 학생은 뭡니까? 애를 다 던지고 폭력적이고 이런 식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댓글 보시면요, 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쟤들을 왜 혼자 돌아다니게 놔뒀냐? 시설에 가둬라, 정신병원에 가둬라. 근데 물론 우리 애들이 위험 소지 자체가 있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쌤 그런 위험 소지 가지고 있는 거는 특수학교 전체 다 틀어서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한두 명? 근데 걔 때문에 나머지 98%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선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매스컴 같은 데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시끄럽게 떠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약간 특히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폐랑 정신분열 쪽이랑 구분을 잘 못하시고 같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 같이 해서 쟤들을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래 이런 부분 자체가 통합교육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 자체를 굉장히 많이 막죠. 그러니까 그때 서울에 작년에 난리 났었죠. 특수학교 한 군데 더 짓겠다라고 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통합교육의 발전이 원래 별 볼 게 없는데 쌤 5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딸락 가면 정상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보시면 정상화는 장애인이 사회 주류의 기준과 패턴에 유사한 일상생활의 패턴과 조건을 가능한 한 즐겨야 한다는 이상을 구체화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원리이며 철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줄 보시면 정신지체인이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었을 때 이 원리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분리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우리 애들이 어디서 특수학교나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우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왜 특수학교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얘들은 일반 교육이 안 된다. 다른 거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거기서 배우고 나와라. 자,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다른 환경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들은 뭡니까? 장애 학생들만 있는 그 환경에서 살았고요. 갑자기 나온 환경은 일반 학생들이 있는 환경에 자기 혼자 던져지다시피 한 형태였습니다. 우리 애들 일반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특수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계속 시켰는데 얘들이 교육의 효과가 왜 없느냐라고 하는 걸 역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온 게 뭐냐 하면 얘들이 교육을 받은 조건 자체가 일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 그러면 한마디로 일반 조건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환경 안에서 얘가 적절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다? 배우는 조건 자체도 어떤 정상적인 조건이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뭡니까? 정신지체인이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의 조건에서 살아가도록 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전에 교육 환경 자체도 어때야 된다? 정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환경은 어디예요?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 그래서 얘들 자체가 일반 학교로 올 수 있게 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시초가 되는 게 정상화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54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 줄, 장애인이 사회의 생활 방식과 일반 상황에 가능한 가까운 생활 조건과 삶의 형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단락, 이와 같은 정상화는 장애인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장소에서 그들의 주거, 교육, 직업활동 등을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정상을 지역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장애인을 특별한 처치나 고립 또는 시설을 떠나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 자유 및 선택을 즐기는 대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환경 조건에서 먼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상화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55페이지 가시면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물리적 통합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에 의해서 통합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완전한 그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적 통합으로 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교육의 과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보편적 학습 설계가 57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데요. 자, 교육과정의 보편적 설계인 보편적 학습 설계는 학생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방법이다. 이거 자체가 뭐라, 즉 통합교육을 지금 달성하는데 수단적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 학습 설계이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로 가시면 둘째, 학교는 통합교육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학생들의 기능을 향상을 하기 위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흘러가겠다.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가시면 셋째 있습니다. 자, 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하여 개인 실행체제에서 집단 실행체제로 전환한다. 교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팀 접근으로 이루어지겠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넷째 있어요. 중간에. 자, 학교와 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하여 부모의 참여에서 가정과 학교의 연계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곳은 학생이 몇 시간밖에 없어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것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가정에서 그대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가시면 다섯째, 학교는 통합교육을 단순한 학교 개선에서 지속적인 학교개혁 체계로 전환한다.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 식사 시간은 1시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연달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십시오.